납준 씨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와, 진짜 여기 천국 맞나요? 천국에서 불륜이라니. 정말 이 드라마의 천국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지난주 7, 8회는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전개와 불편한 관계 설정으로 고구마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소미의 기억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소미의 정체에 대한 단서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소미가 70년대 배경에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와 싸우는 모습이 나왔고 그 모습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둘이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모습이었죠. 소미의 정체를 예측해 볼 때 이 키워드를 넣으면 조금씩 퍼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 키워드는 바로 8회의 중심 내용이었던 환생입니다. 갑자기 환생? 하실 수 있겠지만 꽤나 8회에서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인 만큼 소미의 정체에도 분명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저의 뇌피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소미가 사실 지옥행 열차에서 낙준에 의해 구해졌을 때 지금처럼 젊은 소미의 모습이었잖아요. 천국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나이를 고르는 거니 소미는 일단 죽었을 때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젊었다는 건데요. 소미의 과거 기억 속의 소미 모습 또한 70년대 배경이지만 지금과 한결같은 젊은 모습이어서 중간에 소미는 한 번 죽었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70년대 배경에, 그러니까 과거의 소미에게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느 날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이 실종 사건의 담당 형사가 그 노인, 그러니까 강정구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사는 비리 경찰이었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아이 실종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건에 정신이 팔린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소미는 처음에는 제발요, 제발요 하면서 형사에게 아이를 찾아달라고 빌어보지만, 강정구는 끄떡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소미가 강정구의 더러운 비리에 대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너무 열이 받아서 강정구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미는 그런 강정구의 비리를 경찰 내부에 고발하게 되고 강정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급하게 소미의 아이를 납치한 범인을 조작해내게 되는 거죠. 그 조작해낸 범인이 바로 낙준이었다면 어떨까요? 소미의 옛 기억에 보이는 배경은 70년대로 포스터의 반공개몽, 간첩 자수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요. 이 시대는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던 낙주는 그렇게 유괴범으로 몰려 체포를 당할 뻔하고 도망가던 낙주는 강정구 형사의 무리한 체포 시도로 인해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다리를 다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추측해보면 그 강정구라는 형사를 보고 소미와 낙준 모두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가능한 스토리일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소미가 일단 한번 죽고 천국에 왔다가 다시 환생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들을 잊지 못해서 어떤 연유로든 다시 이승에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환생을 할 때는 이전 기억들을 모두 삭제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억 없이 이승에 갔지만 아들을 만나기는커녕 방황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소미는 다시 죽어서 저승으로 오게 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목사가 소미의 아들이란 추측 또한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목사가 어린 시절 교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장면 또한 70년대 배경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소미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아들은 길을 잃다 교회 앞에서 발견된 거죠. 그리고 천국에 와서 목사는 엄마가 자신을 찾아주길 기다렸지만 천국에 온 소미도 자라난 아들의 모습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 내피셜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한 건 낙준과 소미 모두에게 강정구는 죽이고 싶을 만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그들의 관계와 소미의 진짜 정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는 9회 예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낙준에 대한 소미의 마음이 점점 애틋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낙준 씨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라는 대사에서 소미의 마음속에 낙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8회에서 소미는 교회에 가서 좋아해선 안 될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죠. 그 기류는 영애 또한 빠르게 눈치채게 되는데요. 자신의 은인과도 같은 해숙의 마음을 소미가 다치게 할세라 영애는 소매에게 아저씨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천국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애의 아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영애의 아빠는 노름에 빚에 가정폭력까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빚을 탕감하기 위해 자신의 친딸인 영애까지 해숙에게 넘기고 말이죠. 그런 영애의 아빠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를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애를 만나기 위해 영애 아빠가 계속해서 해숙의 집에 찾아오고 그런 영애는 해숙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만 자신이 떠나야 될 운명임을 직감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영애와 아빠 사이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해숙은 소미와 낙준이 꽃반지를 나눠 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해숙에게 천국은 정말 천국과 같을까요? 이승에서는 낙준이 누워있어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병간호를 하느라 몸은 고생했지만 낙준의 여자 문제 등으로 마음고생할 일은 전혀 없었는데요. 천국에 오니 평생 싸운 적 없는 낙준과 싸우게 되고 여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몸보다 마음고생이 더 괴로운 법인데 해숙은 언제 정말 천국과도 같은 천국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은 소미가 낙준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마무리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도 낙준이 그 마음에 응해주진 않을 겁니다. 아니, 않아야 합니다. 낙준은 자신이 구해온 사람이고 기억을 잃은 소미에 대한 걱정과 동정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평생 불구였던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준 해숙을 저버리고 그 마음에 흔들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흔들린다면 둘 다 뭐 당장 손잡고 불륜들이 가는 지옥으로 떠나야겠죠. 자, 이제 곧 9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영까지 2주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소미의 정체에 대해 오래 숨겨둘 시간도 없고요. 이제까지의 떡밥들이 하나둘씩 회수가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번 드라마는 좀 끙끙 앓으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9회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풀리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보고 싶은 드라마를 소개하는 드라마 온앤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